중국 여권은 한국보단 나아. 적어도 메이저 국가 취급은 받잖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중국인 유튜버 리에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경제 규모도 국제 영향력도 인구수도 모두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유럽 여행을 준비하던 중 친구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야, 근데 한국 여권이면 비자 필요 없지 않아? 나도 편히 해외 다니고 싶다. 처음엔 웃어넘겼어요. 그런데 진짜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다는 걸 알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여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해외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었어. 한국의 위상이 중국보다 더 높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여기 한 중국인이 친구와 대화하며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나고 자란 샤오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TV에서 본 유럽의 고성, 북미의 광활한 땅, 그리고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는 항상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하지만 해외를 여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행을 가려면 언제나 복잡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 했죠. 비자 신청서 작성, 각종 서류 준비, 인터뷰, 그리고 긴 대기 시간.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여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 루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루루는 방학이라 중국에 잠시 들어와 있었죠. 루루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즐겁다며 한국 학생들은 방학마다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어? 비자 받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저는 루루에게 물었습니다. 루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여권 덕분이래. 한국 여권은 정말 강력해.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이었어. 나는 줄 서서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한국 친구들은 그냥 몇 마디 주고받고 바로 통과하더라니까. 심지어 내 앞에서 어떤 중국 사람은 서류 불충분으로 입국 거부까지 당했어. 그때 진짜 체감했지, 여권의 위력을. 한국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그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 루루는 한국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 친구들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았으나 본인은 매번 비자 신청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비자 신청 과정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때로는 인터뷰도 필요했다고 합니다. 비자 신청서, 여행 계획서, 재정 증명서, 그리고 여행 보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비자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데까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비자만 받는다고 다가 아니었어요. 유럽에 도착해서도 한국 여권과 중국 여권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 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빨랐으나 제 친구 루루는 입국 심사가 까다롭고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한국 친구들에 비해 고생스럽게 유럽을 다녀오며 때때로 현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한국 여권이 그렇게 강력해?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았고 당연히 한국보다 중국의 위상이 더 높다고 생각해왔기에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꼽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190개 이상의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사들을 쏟아내듯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는 한국인은 사실상 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CNN은 한국 여권은 현대 문명의 마스터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럽 블로거는 세계의 문은 한국 여권 앞에서 자동문처럼 열린다고 썼죠. 2024년 헨리 여권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99개국 중 무려 192개국에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 입국이 가능해
진짜 세계 시민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지 여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곧 세계가 인정한 명예의 증표, 그리고 미래를 향한 특급 열차 탑승권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여권은 어땠을까요? 고작 80여 개국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어요. 같은 아시아 국적인데 이토록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충격을 넘어 존재의 회의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항상 중국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기에 충격은 배가 되었어요. 도대체 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태어난 나라가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머릿속에 깊게, 아주 깊게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거의 어디든 갈 수 있단 말이야. 제 여행 욕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면 저도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 유학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국적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한국이니? 중국에도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굳이 외국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니? 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너는 중국에서 자란 아이야.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이 된다.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도 배워서 나중에 취업 기회도 넓힐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 저의 의지를 존중해 주셨고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 몇 개월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한국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언젠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는 시간에 정확하고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내면서 지하철을 자주 이용했는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한글을 몰라도 영어 안내방송이 잘 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와 휴대폰 신호가 잘 잡히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편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해 있는 것 같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또 다른 놀라움은 바로 치안이었습니다. 밤늦게 여자인 제가 혼자 길을 걸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는 길거리에 CCTV가 많아서 범죄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도 거리에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고 안전한 분위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노트북이나 가방을 그대로 두고 가도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는 중국과 비교해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두고 가면 바로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한국의 편의점 문화도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도 편의점이 많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었고 간단한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 도시락을 데워 먹을 수도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과제가 생각나서 인쇄가 필요했는데 편의점에서 바로 프린트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휴대폰 요금이나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친절했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길을 잃거나 필요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잘못 타고 엉뚱한 곳에 내렸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제가 길을 잘 모르는 것을 보시고 직접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또 다른 때는 음식점에서 주문을 헷갈려 했을 때 주인 아저씨가 번역 앱을 사용해서까지 저를 도와주시려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기술 발전과 혁신에도 많은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르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QR코드로 결제하고 앱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심지어 앱으로 음식 배달과 세탁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중국도 기술적으로 발달한 나라이지만 한국은 그 기술이 생활의 모든 부분에 더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학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중국에 돌아가기 싫어졌습니다. 솔직한 말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끔찍하다고까지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평생 이러한 삶을 모르고 살았겠지만 이렇게 편한 삶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깨달았죠. 그래서 귀화를 결심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좋았고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귀화를 결심한 이후 제가 마주한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부모님은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셨기에 제가 중국을 떠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 한다는 소식을 말한다면 실망과 걱정이 엄청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중국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단번에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국영기업에서 근무하며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중국은 세계에 뒤처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는 결국 따라잡을 거다라는 자부심을 말하곤 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내가 국적을 바꾸겠다는 건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진 거예요. 어머니는 처음엔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샤오이, 내가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니? 우리의 뿌리는 이 땅에 있다. 중국은 우리 가족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고 너 역시 중국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는 제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국을 떠나고 다른 국적을 선택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저의 결정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셨기에 제가 귀화하는 것을 가족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일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샤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건 우리가 응원했지만 국적을 바꾸는 것은 너무 큰 일이다. 너의 고향,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모두 여기 있잖니.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은 좋지만 굳이 국적까지 바꿔야 하니?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부모님의 우려와 걱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고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 역시 중국에 대한 애정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하고 싶었고 저의 미래가 한국에서 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모님과의 대화는 반복되었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매우 불만스러워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설득하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저의 결심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제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중국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맞는다고 느꼈고 제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귀화는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해요. 부모님은 결국 제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내 결정을 존중하마. 하지만 잊지 말아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중국은 언제나 너의 뿌리이고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곳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지지할 것이다. 다만 항상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저를 위해서였고 제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이 길은 저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저는 한국에 돌아와 본격적인 귀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지만 법률이나 역사와 관련된 어휘는 저에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여러 차례 시험을 치르며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결국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스러웠지만 저는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 여권을 손에 쥐고 이제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여권을 손에 쥐자마자 가장 먼저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늘 꿈꿔왔던 도시, 이탈리아의 로마. 이전 같았으면 대사관 웹사이트를 뒤지고 복잡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며 혹시라도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단지 여권 하나, 단 하나의 문서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 제 손에 들린 여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나도 진짜 세계 시민이구나. 12시간 후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 도착.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한국? 오케이, 웰컴 투 이탈리아. 딱 그 한마디. 아무런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있던 유럽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 도장이 찍힌 페이지를 바라보며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고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벅찬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된 거야.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국적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고 열려있는 세계를 받아들이는 문이었습니다. 콜로세움 앞에 섰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를 세계로 이끌어줘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취업도 했고 휴가철이면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종종 한국에 오셔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관공서나 공항에서 제 여권을 꺼낼 때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걱정했어요. 유학생 신분일 때는 불완전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대기 중인 사람처럼요. 하지만 귀화를 한 이후 제 신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그 얇은 카드 한 장을 손에 쥐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카드 안에 적힌 제 이름, 한국식 발음으로 등록된 것을 본 순간 저는 진짜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턴십 면접장. 이력서를 넘기던 인사 담당자가 이제 국적도 한국이네요라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과거에는 늘 외국인이라는 항목에 먼저 체크되었고 그 때문에 떨어진 적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합격 연락을 받은 날 혼자 고시원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나도 여기에서 일하고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더 이상 예외가 아닌 누군가의 동등한 동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벅찼습니다. 그 후 저는 중소기업에 정식으로 입사해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한국어로 회의를 하고 동료들과 회식도 다니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날들을 내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만 여겼던 일상들이 이제는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처음으로 출장차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펼치자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 한마디 했습니다. 웰컴 코리안. 그 짧은 한 문장이 저를 울렸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도 불안한 눈빛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한국인이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이 국적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권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내 가치를 증명해주는 강력한 신분이라는 것을요. 저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며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국 여권은 저에게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손에 쥐기까지의 여정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어디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기쁨에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여권 파워로 인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결국 한국인으로 귀화한 샤오이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한 사람의 삶이 한 권의 여권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낯선 땅에서의 도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쓴 결단, 그리고 치열했던 귀화 준비 과정까지. 모든 순간이 고되고 외로웠을 텐데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낸 샤오이 씨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삶의 무대를 활짝 펼쳐가고 있는 샤오이 씨를 보며 저까지도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원하는 것들 모두 이루시며 사시길 응원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